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버전 2021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에는 축소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슬라이드가 보이고 있죠. 이제 문제지 첫 장 보면은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파일 저장부터 하도록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 Ctrl S 키니까요. 단축키 외워두고 자주자주 저장을 해야 돼요. 먼저 저장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R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파일명 규칙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수험번호는 자신의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없다면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또는 저처럼 임의의 숫자 8자리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도 중요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 한 번쯤은 읽어봐 주고요.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지 다음 장 보면 전체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4 용지로 화면 변경해야 되는데, 먼저 디자인 탭 가지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 아래쪽에선 슬라이드 시작 번호를 숫자 1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요. 방향은 슬라이드 가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최대화 맞춤 확인 있는데요. 어느 걸 누르든 상관없지만 이전 하던 그대로 맞춤 확인 클릭할게요. 화면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 이거는 시험에선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게 하고요. 화면은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구성에 2번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고 되어 있죠.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을 하면 마스터 화면 들어가고요. 현재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되어 있습니다. 교재 앞쪽에서는 슬라이드 이 마스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가지고도 연습했고요.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연습을 했을 거예요. 교재에서 제공되는 정답 파일들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작성한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문제지 어느 걸 살펴보더라도 어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해라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결과만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저희가 작성하는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 세 가지가 나타나도록 그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라이드 총 6개를 만드는데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에서 작성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슬라이드 세 번째 것, 이름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작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 번째 슬라이드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구성 설명에 따라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 아래 샵 표시 써 있는 거 있죠? 이 상자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글꼴이나 글자 크기 따로 지시가 없죠. 그래서 설정 안 해도 상관없지만 화면에서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일 거예요. 나중에 검토할 때도 글자가 너무 작으면 여러분이 확인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글자는 조금 크게 이렇게 16 정도로 키워 놓을게요. 그리고 글자 색,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어느 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이 글꼴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글꼴을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도 똑같이 테마색에서 검정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단 로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삽입인데요. 먼저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이 디바이스 이 메뉴 클릭하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예요.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이걸 브록 자료 받아서 복사해 놨죠. 시험장에서는 이 폴더가 있겠죠. 파일도 시험장에 동일하게 이게 있을 거예요. 확장명 저는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의 컴퓨터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시험장에서도 그렇죠. 확장명 보이지 않아도 이름만 정확하면 돼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logo2.jpg 이거를 클릭해서 삽입하거나 이 그림을 바로 더블 클릭 이러면은 그림이 삽입돼요. 삽입되면 위에 그림 서식 이 탭이 나타나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조정의 색이 있습니다. 아래에 투명한 색 설정 있죠? 클릭하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면 그림에서 배경 회색 부분 있죠?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투명해졌죠? 이제 모서리를 잡고 움직이면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해야 되는 위치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왼쪽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번엔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미미하게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감점 대상 아닙니다. 너무 크게만 차이 나지 않으면 돼요. 뒤쪽에 가려져 보이는 바닥글이나 날짜, 이거는 저희가 설정하지 않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위쪽에 제목이 나타나야 되죠. 역시 슬라이드 2에서 봐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목차 뒤에 도형이 2개가 나타나는 거 보이고 있죠. 그거부터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항상 도형들 여러가지 겹쳐 있다면 뒤쪽에 가려지는 것부터 만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 삽입, 홈에서 그리기에 도형 목록 있죠? 여기에서 삽입할 수 있고요. 또는 삽입 메뉴에 도형, 여기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메뉴에서든 여러분이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메뉴에서 찾아 작성하면 되고요. 이제 도형 목록 열어서 찾아볼게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사각형의 첫 번째 있는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이거 클릭해서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도형 앞쪽에 거 만들게요. 도형 만들어지고 도형 선택되어 있다면 위에 도형 서식,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도형 삽입에서 여기에 도형 목록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도형을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 이거예요.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좌우가 바뀌어 있죠. 도형 서식에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러면 이제 크기 위치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데요. 우선 이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색상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먼저 두 가지 색상, 시험은 항상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색상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슬라이드 2에 시험지에서 보이는 도형의 색상을 보면은 여기는 짙은 회색, 여기는 옅은 회색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거는 색상 서로 다르게 지정했다는 거죠. 어떤 색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는 테마색에 옅은 색 계열, 짙은 색 계열, 표준색,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글자가 흰색 나타나기 때문에 짙은 색 계열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되겠죠. 현재 앞에 있는 도형은 짙은 색 계열이고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색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다른 거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저는 정답 파일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답 파일과 비슷한 색깔로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색깔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아요. 그러면 앞쪽에 건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 클릭해 선택, 다시 도형 채우기, 여기에선 앞쪽에 있는 색깔과 다른 거 지정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거나 옅은 색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의 제목 글꼴 조건을 보면은 그 뒤에 가운데 맞춤과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도형의 선 없음, 이 두 개 도형에 모두 해당하는 건데요. 선 없음 지정은 슬라이드 2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 두 개 도형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같이 선택할게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실제로 이 앞에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죠. 뒤쪽에 가려져 있는 이 점선 상자 테두리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주면 글자가 나타났죠. 그러면 앞쪽에 나타난 커다란 도형, 이 높이하고 같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너비는 도형에 맞게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전체 슬라이드 너비에 맞춰서 키워도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설정할게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여기 나타난다면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세 가지 글꼴을 여기에다 미리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등록시켜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목에는 도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글꼴 한번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인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목에는 도둠 글꼴 지정됐고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여기에도 3개가 지정되어서 나중에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는 먼저 40포인트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옆에서 글자 크기 작게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이 있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 슬라이드 2에서 보면은 목차 글자가 흰색이죠. 글꼴 색을 흰색 배경 1 이걸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드는 건 모두 완료했는데요. 이게 슬라이드 1에는 나타나지 않고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삽입 메뉴에서 텍스트, 머리글, 바닥글 이걸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 4가지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번호에는 체크,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이렇게 2가지를 체크하고요. 모두 적용 눌러주면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나타나도록 설정이 끝이 난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주세요. 만약에 교재 앞쪽에서처럼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작업했다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 체크하는 것도 있었죠. 저희는 이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정답 파일처럼 슬라이드 마스터 7번째에서 해도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아무것도 없는 1번 이것만 나와 있죠.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 저희가 작성했던 3번째 슬라이드 그게 기본 슬라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에서 작업했다. 그런 경우에는 홈에 슬라이드 그룹에서 레이아웃 이걸 열고요. 여러분이 작성한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변경해주면 여기에 모양 변경된 거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현재 2번까지만 나와 있으니까요. 엔터키를 더 눌러서 6번 슬라이드까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1번 슬라이드 다시 왼쪽에서 이 축소판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 한번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1번 슬라이드에서는 제목, 부제목 입력하는 이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세부 조건이 3가지가 나와 있죠. 도형부터 먼저 작성해 주는 게 편해요. 왜냐면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야 되겠죠. 어느 메뉴에서 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같은 도형을 먼저 찾아보면 여러 그룹이 있는데요. 순서도에서 2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순서도 지연, 이 도형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삽입 메뉴가 아니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도형 서식 메뉴 클릭하세요. 화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나타났죠? 채우기를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한 다음에 아래 삽입 버튼 누르세요. 파일에서 이 메뉴 클릭하고요. 파일 저장 위치인 픽처 폴더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림 1.jpg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림이 도형 안에 삽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색상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죠. 세부 조건에는 투명도 지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서식에 투명도 0% 써 있는데요. 이거를 50 입력하면 색상 변하죠. 엔터키 눌러서 마무리하세요. 이제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서식 탭에 도형 효과 열어주고 여기에선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가주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포인트 몇인지 나오죠. 5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1번 끝났고 워드 아트 삽입, 위에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메뉴 텍스트 그룹에 영어로 워드 아트 써있죠. 가라고 큰 글자 써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러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 아래쪽에 반영되어 있는 것 딱 하나 있죠. 이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 영어 단어 2개 출력 형태 보이죠?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글자만 입력하고 크기는 조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럭 설정하거나 바깥쪽 테두리 선택, 동일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테두리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3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도형 스타일이 아닌 워드 아트 스타일,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여기에 반사, 변환이 있는데요. 변환에서 먼저 모양을 바꿔주세요. 삼각형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역삼각형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버전에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 아래로 이걸로 찾으면 되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삼각형 위로 옆에 삼각형 아래로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같은 모양 바뀌었죠? 아직 크기는 조절하지 말고요. 다음으로 텍스트 효과 누르고 이번엔 반사로 가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 그래서 세 번째 거 마지막에 있는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이거를 클릭해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글꼴 지정해야 되죠?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서 굴림을 선택을 해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워드아트는 글자 크기 여기서 조절 못하고요.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도 변경해야 되는데요. 글자 색은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했죠. 출력 형태 보면은 현재 이거는 검정색으로 보이니까요. 색상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크기 조절해서 맞출 수 있으니까요. 뒤에 그림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왼쪽에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요. 이건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로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워드아트는 지시되어 있는 조건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크기와 위치만 맞춰 놓으면 이거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다시 삽입 메뉴 가고요. 그 다음에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된 이름 logo2.jpg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출력 형태처럼 여기 가기 전에 우선 그림 서식에서 색 메뉴 누르고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또 배경의 회색 부분 클릭. 이제 투명해졌죠? 모서리 잡고 크기 위치 이렇게 가로 세로 동일하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마우스로 이동도 시켜 놓을 수 있죠. 아래의 글자하고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은 끝이 났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S키 눌러서 파일 저장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 왼쪽 축소판 클릭한 다음에 다시 제목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글자 흰색인데 만약에 파란색 글자로 입력된다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 윈도우의 키보드 입력키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한글 프로그램 설치된 경우에 그걸로 그렇게 변경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키로 윈도우 키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주면 그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상자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에선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한 테두리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 지워주세요. 이제 목차 슬라이드에 대해선 세부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보기 전에 먼저 목차 출력 형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거를 ABCD 써있는 이 도형들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먼저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먼저 클릭해 열고요. 이제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A 써있는 도형 있죠. 다시 도형 목록, 도형 서식에서 열게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여기에는 대문자 A를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색깔 다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의 색상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도형들은 항상 모두 색상 이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도형 채우기에서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임의 색상이니까 시험장에서 바쁘다면 다른 색깔 바꾸지 말고요. 하나 정도는 그냥 이 색으로 놔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뒤쪽에 있는 도형의 색깔 이거는 도형 채우기에서 A 써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도형 이런 모양이었죠. 그런데 정답 파일 열어서 한번 보면은 이런 도형일 거예요. 왼쪽에 모양이 다른 도형을 선택을 했죠. 저희는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사용했는데 그 옆에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이걸 사용해도 가려져 있는 왼쪽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출력과 동일한 모양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도형을 선택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 보여지는 모양만 같은 형태 그렇게 보여지면 돼요. 여러분도 슬라이드 6까지 작성할 때 어떤 도형으로 작성하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만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감점되지 않는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도형의 선이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2에는 전체 구성처럼 도형의 선 없음 지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해서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없음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 글자를 입력해야 되죠. 도형 이렇게 선택하면 도형 서식 다시 나타나죠.
여기에 텍스트 상자 있습니다.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너비는 아래 글자 긴 것도 있으니까 크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먼저 당구 게임이라고 입력할게요. 우선 시작 위치만 이렇게 대충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 있죠? 모두 같이 3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홈탭에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 검정이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위아래 위치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 맞춰 놓거나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3개 도형 같이 선택하고요. 이제 이거를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수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쉬프트 키 같이 누를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 정도에서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계속 또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다시 클릭해서 이 정도. 그래서 위아래 높이가 동일하다면 오른쪽에 화살표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또 한번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복제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수정하세요. 입력할 게 조금 많다면 강의 멈춰놓고 내용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세부 조건 봐주세요. 1번에 텍스트에 링크, 하이퍼링크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1번 써 있는 건 여기죠. 이 상자가 아닌 이 글자예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하고요. 현재 문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5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색 바뀌고 밑줄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이퍼링크하면 글자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림 삽입해야 되죠. 또 삽입으로 간 다음에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된 이름인 그림사.jpg 더블 클릭. 그림이 나타났다면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있죠.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면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러면 모서리 이 2개를 가지고서 자르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니까 여기 한번 살짝 작게, 그리고 왼쪽 아래에선 다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백은 어느 정도 남아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르기 끝내는 것 바깥쪽 이렇게 클릭하면 끝나고요.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크기 위치 다시 한번 살짝 검토하세요. 검토에 시간 많이 잡지 말고요. 모든 문서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파일 저장 컨트롤 S키로 해주고요. 이제 3번 슬라이드 클릭한 다음에 또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3번 슬라이드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해요.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왼쪽에 글머리 기호만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영문 첫 번째 문장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누르고 탭키 한번 누른 다음에 세 줄로 되어 있는 영어 문장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줄 끝에 단어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은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해 줘야 돼요. 문단의 첫 번째 줄 여기에만 글머리 기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한다면 문단 나누기는 엔터키를 눌러서 나눠요. 그래서 저희는 줄 끝에서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하지 말고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3줄 입력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내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는 세부 조건의 위쪽에 글머리 기호와 문단 지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위에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게 나타나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 첫 번째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형 이거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문단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먼저 글꼴 열어서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 24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옆에 단락으로 가서 줄 간격 1.5줄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와 대문자 B 이게 너무 붙어 있죠. 출력 형태처럼 조금 띄워준다면 위에 눈금자 보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서 눈금자 이거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금자 아래쪽에 오각형 이거 보이죠? 이걸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1 정도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간격 살짝 떨어질 거예요. 이제 아래쪽에 3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다시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는 게 나타났는데 마우스 움직이니까 사라졌죠?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글머리 기호로 간 다음에 오른쪽에 꺽쇠 있죠?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간격 조절하고 싶다면 위에 오각형 다시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꺽쇠를 포함해서 이거 전체를 이동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오각형의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있죠?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돼요. 현재 문제지에서는 이동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오각형만 잡고 이 간격만 넓혀 놨고요. 이제 두 번째 문단 또 지정할게요. 먼저 열고요.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줄 간격 1.5줄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제 설정 끝났고요. 이 설정 그대로 한글 상자에도 동일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위치만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요.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글자 크기 저희가 지정한 거 바뀌지 않죠. 한글 같은 경우에 글자 크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제하기 전에 먼저 수정을 할게요. 도형 서식의 아래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누르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 그리고 자동 맞춤 안함, 이걸로 선택을 변경하세요. 그러면 한글 상자에서도 글자 크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어 단위로 이렇게 줄이 바뀌고 있는데요. 줄 끝에 단어가 동일하게 보이도록 변경해 놓으세요. 아래쪽 여백 이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요. 적당하게 이렇게 작게 바꾸고요. 이제 이 설정된 그대로 아래쪽에 한글 입력할 수 있게 만들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채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당구 게임이라고 글자를 수정하려고 이렇게 입력해보면 문단이 하나로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어만 빼고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당구 게임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마지막 지우지 않은 영문 단어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그러면 문단이 합쳐지지 않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 세 줄로 된 이 문장 선택해서 두 줄로 되어 있는 한글 문단 있죠? 내용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엔터키 여기서 누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엔터키를 눌러서 문단 나누게 하고요. 다시 또 두 번째 문단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너비를 이렇게 맞춰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출력과 동일하게 줄 끝에 내용 맞출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던 단락의 한글 입력 체계, 이 설정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위쪽에 동영상 삽입해야 되죠? 삽입 메뉴 간 다음에 오른쪽에 비디오 클릭,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픽처 폴더, 여기에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wmv 더블 클릭, 동영상 삽입되었다면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크기 위치 조절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겠죠. 저는 크기를 조금 작게 바꿨고요. 이제 위에 재생 탭 가주세요. 세부 조건에 두 가지 지정 있죠. 시작을 마우스 클릭 시가 아니고 자동 실행으로 변경하고 오른쪽에 반복 재생되어 있는 것 이거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조건 출력 형태 맞춰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글자 틀린 건 다시 검토해야 되고요. 이제 파일 저장 또 한번 하고 슬라이드 4번 가주세요. 3번 슬라이드에 여기에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건 동영상 애니메이션처럼 실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6번에도 나타나니까요. 이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4번에도 또 제목 클릭해서 제목부터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이제 아래 상자 사용하는데요. 표 삽입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열 개수, 행 개수, 출력 형태에서 1번 써있는 상단 도형 빼고요. 좌측 도형 2번 이거 빼고요. 표에서 행과 열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열 개수는 3이죠. 행은 셀 병합된 게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가장 많은 행을 확인해보면 총 5개죠. 그래서 열 개수는 3이고요. 행 개수는 5.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꼴 설정하기 전에 스타일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테마 스타일 1 강조 5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셀의 색들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선 표 스타일 옵션에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 행도 체크 해제 이렇게 해줘야지 모든 셀 색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셀 병합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3개 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셀 병합 눌러주고 오른쪽에 3개 셀도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셀 병합 눌러주세요. 이제 이 안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글꼴 설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홈 탭 먼저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은 지정되어 있는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표의 색깔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색 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목록 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클릭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락 가운데 맞춤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출력 형태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위아래 정렬도 여기 보면은 가운데 맞춤 되어 있죠. 그래서 텍스트 맞춤의 위쪽이 아닌 중간으로 변경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비는 나중에 셀 이 테두리 잡고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는다 생각하고요. 크기도 나중에 수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글자 내용부터 입력을 해 놓으세요. 먼저 동영상 강의 잠시 멈춰 놓고요. 표 안에 모두 타이핑해서 글자 내용 입력하세요. 두 줄로 입력된 곳은 엔터키 눌러서 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들 이렇게 출력과 동일하게 타이핑해서 입력했고요. 이제 이거 위치 맞춰 놓고 크기 조절돼야 되죠. 위쪽의 글자, 아래 것들 모두 비교해서 크기 위치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셀 너비하고 각각 셀의 높이들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출력 형태 보고서 맞춰 놓으면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선 이제 1번, 2번 남았죠. 상단 도형 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먼저 만들면 되는데요. 도형 목록 먼저 열고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십자형 있죠?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각 셀의 너비에 맞춰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 도형의 색상 역시 처음에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구분 써 있는 도형 또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여기에는 비슷한 도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 도형 이 그룹에도 두 개가 있고요. 순서도에도 비슷한 도형들이 있습니다. 어느 걸 하든 모양만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저는 이 기본 도형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이등병 삼각형이죠.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이렇게 맞춰 놓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다른 걸로 하나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아니면 회전할 필요 없이 도형 목록 연 다음에 바로 그냥 순서도 병합 이 도형 선택하면 회전도 필요하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형들 어느 목록에 어떤 거 있는지 자주 사용해서 그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의 색상 다시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글꼴 설정이 있는데요. 두 개 같이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 개 같이 설정할게요. 홈에서 표처럼 동일하게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 이 상태에서 이제 구분 나중에 입력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먼저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왼쪽 맞춰 놓고요. 너비는 살짝 키워줘야 되겠죠. 테두리 이렇게 잡고 너비 맞춰 놓는데요. 표의 테두리 여기하고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한번 드래그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표의 전체 크기하고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 두 개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이름 배지예요.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고 크기와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이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이 있죠. 화면 오른쪽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변경, 그리고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일 왼쪽은 상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은 하단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위에 진한색, 옅은색 되어 있다면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중지점 중간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클릭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딜리트 키나 이 중지점 제거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색상 제대로 위에서 아래로 옅은색으로 변경되고 있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는데, 여러분 중에 다른 색으로 아래가 진한색, 위가 옅은색 되어 있다면 왼쪽에 중지점 선택해서 색을 진한색으로 변경, 오른쪽 끝에 중지점 선택해서 색을 흰색으로 변경,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종류, 이걸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종류를 선형, 그 다음에 방향, 선형 아래쪽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지점 이 색상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글꼴만 설정하면 되죠. 홈 탭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먼저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표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 놓고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완료했는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 도형 안에서 글자 경기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방식 이렇게 입력했을 때 이 간격 출력과 동일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줄 간격이 조금 넓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좁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셀 이렇게 선택 또는 표의 테두리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홈에서 단락, 줄 간격 조절하는 거 있었죠? 1.5줄로 바꿔 놓으세요. 1.0 상태에서는 이렇게 좁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넓게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표에서는 1.5로 똑같이 맞춰 놓으면 돼요. 그러면 글자 틀린 거나 배치 다시 확인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이제 슬라이드 5번 가서 또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합니다.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그리고 혼합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 차트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계열 1, 2, 3 이렇게 보이는데요.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열 1과 2, 그 다음에 항목이 있어요. 항목은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차트 아래쪽에 보이는 거 있죠. 장 1에서 장 4까지 항목이 4개가 보이고 있네요. 저희도 항목 4까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계산각, 그거는 첫 번째에 있는 거니까 계열 1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근사각, 이거는 계열 2에 해당해요. 그래서 계열 1과 2가 무엇인지 알았죠? 세부 조건 그 위에 보면은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 조건의 중간쯤 보면은 데이터 서식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사각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런 게 있죠. 근사각은 계열 2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 지정 이렇게 해놓고요. 계열 1 이거는 계산각이죠.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차트 종류 그걸 그대로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잠시 후에 데이터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나고 아래쪽에 차트 나타납니다. 위에서 이 데이터 입력하는 대로 바로바로 아래쪽에 차트가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계열 3, 디열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열머리 글에서 삭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1과 2는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항목 1에서 4까지 이거는 어떤 건지 알고 있죠? 그러면 장 1에서 장 4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4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항목이 새로 추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렇게 끝이 날 거예요. 그러면 계산각의 데이터들 출력 형태하고 봤을 때는 표의 가로, 세로가 바뀐 것 뿐이죠. 그러면 입력할 수 있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모두 같이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근사각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소수점까지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소수점 한 자리가 0인 경우에 자릿수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모두 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계산각과 근사각의 데이터 컨트롤 숫자 1키를 또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먼저 범주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숫자나 회계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숫자로 바꿀게요. 숫자 선택, 소수자릿수 한 자리까지 보이게 1로 변경,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 없죠.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숫자 데이터 틀린 거 없고 글자 틀린 거 없죠. 그럼 이제 이건 닫도록 하세요. 나중에 수정하다가 틀린 거 찾는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편집 그 위에 아이콘 클릭해서 다시 열어서 수정하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여기는 위로 조금만 키워 놓을게요. 아래는 조금만 다시 이렇게 위로 해 놓을게요.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출력 형태 비슷하게 조금 맞춰 놓을게요. 세부 조건을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먼저 맞춰 놓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보기 편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 있죠? 클릭해 열고 그 다음에 범례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예요. 계산각, 근사각 필요 없죠? 범례 체크 해제.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이 회색 가로선 필요 없죠? 눈금선 체크 해제. 그리고 차트 아래 표 보여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차트 요소 이거 클릭해서 닫도록 하고요. 이제 세부 조건 위에 보면은 전체 글꼴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탭 먼저 갈게요. 여기에선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차트 바깥쪽 테두리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테두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식 탭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세부 조건 첫 번째 거 나와 있는데요. 차트 제목 클릭한 다음에 차트 제목 이 글자 드래그의 선택,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으로 수정하세요. 뒤에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지 말고요. 앞쪽에 여기 콜론 앞에 띄어쓰기 없는 상태 이거 꼭 정답과 동일하게 그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글꼴 먼저 설정이 있는데 현재 서식 이게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도형 채우기, 여기는 흰색 지정, 테두리,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지정,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도형 효과 가서 그림자, 여기로 가서 바깥쪽에 지정되어 있는 오프셋 아래쪽에 그림자 있죠? 이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글자의 색깔, 현재 회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거 전체 글꼴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거 먼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차트 수정할 때 바꾸지 않았어요.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서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꾸세요. 차트 제목도 차트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검정으로 바뀌었죠.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한 색깔 바꿀게요. 차트 영역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채우기 노랑,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노랑,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서식은 이미 해놓은 상태죠. 다음으로 값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하고 이 표식 위에 숫자 26.6이 나오고 있죠. 세부 조건을 보면은 장2, 여기에 계산각, 그러면 계열 1에 해당하는 거죠. 계열 1은 이 파란색, 그러면 여기는 막대 그래프의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클릭한 상태에서 모두 선택되어 있죠. 0.5초나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이거 클릭,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이렇게 위에 나타납니다. 만약에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고서요, 오른쪽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있죠.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에 꺽쇠 이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조건은 도형 삽입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설정 마저 할게요. 출력 형태 보고 수정하면은 그림 영역 상단에 테두리선 없고요.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테두리선이 보여야 되죠. 오른쪽에는 작은 눈금선도 보여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왼쪽에 이 세로축의 기본축 숫자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 보조축의 세로축 숫자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에 표 아무 글자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지정해주면 모두 선이 나타납니다. 이제 왼쪽에 숫자 확인할게요. 소수자릿수 안 보여야 되죠. 최소값 0이고요. 5단위씩 최대값 50. 여기 수정해야 될 게 있으니까요. 차트 바깥쪽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축 옵션에서 단위 경계 바꿀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기본은 바꿀 필요 없고요. 기본 단위 바꿀 필요 없고요. 최대값 바꿀 필요 없는데 소수자릿수만 바꾸면 되죠. 표시 형식 누른 다음에 숫자 소수자릿수를 0으로 바꾸고 엔터키 누르세요. 이제 오른쪽 세로축도 동일하게 이 숫자 클릭하세요. 여기도 소수점 0.0에서부터 기본 단위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단위를 5가 아닌 1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은 50이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소수자릿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 동그라미 모양, 이게 표식인데요. 동그라미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바꿔야 되죠. 표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표식 바꿀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죠.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 여세요.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을 지정되어 있는 같은 모양 다이아몬드 이걸로 선택,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 10 정도로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너비, 현재는 조금 좁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선택, 모두 선택되었죠. 이 상태에서 옆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비 조절하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차트 바깥쪽도 클릭하세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 다시 클릭, 그러면 간격 너비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아닌 막대 그래프 사이의 간격 너비예요. 2%가 커진다면 당연히 막대 그래프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퍼센트를 작게 하면 막대 그래프 너비는 커지겠죠. 그래서 간격 너비를 150%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너비가 커졌죠. 그러면 이제 도형 삽입할게요. 위에 여기 나타나면 되죠. 먼저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도형 종류, 설명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지정되어 있어요. 말풍선 타원형, 이걸 클릭해서 마우스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도형 서식에서 스타일 목록 열고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이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따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도둠이 아닌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정으로 꼭 클릭해서 색깔 바꿔줘야 되고요. 왼쪽 되어 있네요.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바꿔주고, 위아래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위쪽이 아닌 중간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출력 형태 보이는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하세요. 너비가 좀 좁으면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날 수 있죠. 입력하고서 살짝 키워주면 되겠죠. 저는 오류가 있는지 크기를 조금 작게 하면은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조금 키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감점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글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글자가 모두 보이도록 도형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핸들 이걸 잡고서 위치 이렇게 이동시켜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끝이 났습니다.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슬라이드 6번 가서 제목 클릭하고 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도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테두리 클릭해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왼쪽 오른쪽 가장 커다란 도형 그거부터 만들면 되는데 같은 도형이 좌우 회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거 드래그해서 마우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이 회전이 필요해 보이죠? 우선 회전하지 말고요. 여기로 복제할게요.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의 색상 먼저 바꿀게요. 앞쪽에 여러가지 도형 나타나는데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여러가지 만들면 좀 혼동될 거예요. 그래서 배경되어 있는 도형은 미리 색을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바꾸고 싶은 색깔 조금 옅은 색 중에 하나 바꿀게요. 왼쪽에 있는 도형 여기도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계열 중에 하나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는 도형 서식의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눌러주세요. 두 개의 테두리는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고요. 도형을 먼저 만들고 스마트 아트 만들어도 되고 스마트 아트 먼저 만들고 도형 만들어도 되고 왔다 갔다 어떤 걸 먼저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샷 종류 써 있는 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목록 열고 블록 화살표에서 찾아보면 두 번째 줄에 있죠. 이 오른쪽 화살표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노란색 핸들 많이 있지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정 필요한 경우에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샷 다음 줄 종류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도형에 대한 다른 설정들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할 거고요. 우선 글자부터 입력해 놓고 이렇게 대충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거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도형이죠. 아래쪽에도 입체적으로 보이는 도형이 또 있고요. 그러면 먼저 위쪽에 있는 도형 만들기 전에 크기 가늠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도형부터 만들어 볼게요. 배경 도형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보면은 회전되어 있는데요. 사각형에 있는 도형이에요. 네 번째에 있는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서 회전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앞에 다른 도형 나와야 되니까 우선 도형의 채우기 색깔 바꿀게요. 아무거나 좀 옅은 색. 뒤에 도형과 색상 다른 걸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출력 형태에서도 회색으로 보이고 있지만 두 가지 색이 다른 거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또 잘 보면 테두리가 또 다르게 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 여기는 검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테두리 바꿀 때 그냥 검정으로 같이 바꿔 놓습니다. 도형 윤곽선 열고요. 두께 대시 이게 있는데요. 대시는 파선으로 바꾸고 다시 도형 윤곽선 여기에서 두께 너무 얇으면 선이 잘 안 보여요. 파선은. 그래서 조금 두껍게 1과 2분의 1이나 2와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입체적으로 보이는 스마트 아트 첫 번째 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 가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스마트 아트 있죠?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번엔 행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에서 여기 첫 번째 거 있죠? 이게 같은 모양이에요. 먼저 찾아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각각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한 줄로 밀어치기 이런 식으로 입력할게요.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하지 않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여기 선택되어 있는데요.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바꾸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거니까 첫 번째에 있는 3차원 벽돌 지정하면 돼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목록 열고요. 3차원에서 벽돌이라는 거 다섯 번째 있습니다.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색깔, 출력 형태에 보면은 회색색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색 변경해서 색깔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갈게요. 이번에도 슬라이드 전체 글꼴 지정되어 있죠. 굴림, 글자 크기 18 플러스가 아니고 18포인트 이렇게 변경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은 글자색 검정이죠. 검정 클릭, 전체 너비 조절해서 맞춰보세요. 그러면 한 줄로 입력한 거 자동으로 이 너비가 좁아서 두 줄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크기와 위치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아래쪽에 개입용구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블록 화살표로 또 가야겠죠. 첫 번째 거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한 줄로 입력하면 그냥 이렇게 두 줄로 바뀔 텐데요. 위쪽에 노란색 핸들 있죠? 이걸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두 번째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번엔 스마트 아트 두 번째, 또 삽입으로 간 다음에 스마트 아트 누르고 이번에도 쭉 아래로 이동해 보면요. 행렬 바로 위쪽에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찾아 선택, 확인. 하나가 필요 없죠? 하나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클릭해서 내용 입력을 하세요. 역시 한 줄로 당구공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우선은 내용들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하고요. 이제 크기 대충만 맞춰놓고 여기 설정부터 할게요. 스마트 아트에선 두 번째 것 3차원의 경사죠. 두 번째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도 또 색이 다르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색 변경해서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홈 탭 가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은 검정이니까 다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크기 위치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맞춰서 보면은 Q 막대 이것만 바꾸면 되죠. Q에서 그냥 엔터키 누르면 간격이 또 넓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Q 바로 뒤에 커서 놓고요. Shift 키 누르고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면 간격 좁게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러면 왼쪽에 대한 건 먼저 끝이 났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모두 만든 후에 전체적인 도형에 대한 설정하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순서도에서 좌우 바뀐 것 모양 찾을 수 있습니다. 순서도 문서 이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로 먼저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보크라인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동일한 모양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을 많이 바꾼 거예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양, 그게 화살표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거예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 화살표를 찾아 선택, 마우스 우선 크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핸들 몇 개 보이죠? 이걸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조절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변경하고 다시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위치 맞추고 정확하게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100%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으세요. 너무 심하게만 틀리지만 않으면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3쿠션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다시 열어주세요.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에 있죠.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육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먼저 입력하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구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에는 기본 도형 역시 첫 번째 줄에 있죠. 이걸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필요하죠. 이렇게 변경. 그리고 크기 위치 이렇게 맞춰 놨는데요. 글자를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상하 대칭 된 도형, 여기는 글자가 같이 뒤집혀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여기다 직접 입력하지 말고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있죠? 클릭. 그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글자 49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세요. 정렬을 가운데 맞춤 해놓고 마우스로 이 텍스트 상자를 조절하면 위치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왼쪽 여기 중앙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서 위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것 두 번째 줄에 있죠? 위쪽 화살표 이거 설명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는 노란색 핸들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고서 정확하게 맞추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조절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정답 파일처럼 조금만 조절해서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글자 입력했고요. 이제 아래쪽에 포켓 게임 써 있는 것과 같은 도형이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 복제.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도형 서식에서 회전 누르고 상하 대칭하면은 글자가 뒤집히죠. 이런 경우에도 여기 글자를 지워버리고 텍스트 상자 새로 만들어서 포켓 게임이라고 입력해서 맞춰 놓는 것.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좀 시간이 번거롭다. 그러면은 다시 도형 목록 가보세요. 그러면은 블록 화살표에 위쪽 화살표처럼 아래쪽 화살표도 따로 만들어져 있죠. 이 도형을 똑같은 크기로 100% 정확한 크기 아니어도 돼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그러면 텍스트 상자 만들 필요 없고 회전도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 그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8볼, 9볼 이 두 개가 있죠. 또 같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에 이런 구름 모양이 있죠. 그리고 설명선에도 구름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아래쪽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기본 도형에서 구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모양을 보고 어느 게 회전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9볼 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 또 복제. 글자 수정하고 그 다음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보니까 이거 살짝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으세요. 이제 포켓 게임 아래쪽에 있는 로테이션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에 팔각형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 크기와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 2개 그리고 선만 남았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보세요. 왼쪽에 스누커 써있는 이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왼쪽으로 또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글자 내용 입력하고 도형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왼쪽에 있는 개입 용구 이것도 제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이 높이를 노란색 핸들 잡고 이렇게 조금 키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 선만 연결하면 되죠.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고 왼쪽과 오른쪽에 동그라미 모양 그렇게 끝에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도형 모양에서 선 있는데요. 끝에 동그라미 모양 있는 건 없죠. 그리고 직선 여기 첫 번째 있죠. 선을 선택. 그리고 왼쪽에 도형인 스트레이트의 오른쪽 여기에 연결점 보이죠. 연결점에서 마우스를 먼저 클릭. 그 상태에서 마우스 놓지 말고 쭉 오른쪽으로 가서 스누커의 왼쪽 여기 연결점에서 마우스 이제 놓아주세요. 그러면 선이 연결되었죠. 이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조금 두껍게 해서 잘 보이게 할게요. 2와 4분의 1포인트로 이렇게 조금 키울게요. 색상 검정으로 바꿔도 되고 이 상태로 있어도 되는데요. 저는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변경하면 왼쪽과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면 만드는 건 모두 완료했죠. 이제 각각 도형에 대한 거 설정해야 되는데요. 글꼴 설정 한 번에 같이 하면 되죠. 모든 도형 같이 선택하세요. 스마트 아트도 같이 선택하더라도 도형과 같이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글꼴 설정 미리 해놨지만 그냥 같이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검정색 글꼴이 가장 많죠. 그래서 글자의 색은 검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흰색 글자 하나 보이죠? 캐롬 게임 이거 선택해서 다시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도형의 색깔만 남았는데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같은 색 지정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같은 거로 해도 돼요. 회색 색깔을 봤을 때 이 두 개는 같은 색으로 지정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색으로 해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색깔들 각각 지정해서 맞춰 놓으세요. 이 도형도 같은 색으로 이 두 개는 설정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는 잠시 멈춰 놓고 도형 채우기로 각각 도형의 색깔 바꿔주세요. 색상 바꾸는 거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세부 조건의 1번, 2번에서 보면은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이 남았어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이게 남았죠? 먼저 1번 써있는 왼쪽에 모든 것 선택을 해주세요. 스마트 하트 포함해서 같이 선택하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I자로 글자 수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그룹화하는 메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메뉴에서 그룹, 이제 오른쪽에 모든 도형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메뉴 그룹,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각각 그룹화를 지정하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설정할 거예요. 올라오기에 서서히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올라오기를 선택, 그 다음에 효과 옵션 가서 서서히 아래로 이걸 선택하면 되고요. 이제 1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순서 나오고요.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다시 선택, 그 다음에 밝기 변화 앞에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클릭해 선택, 그러면 또 모양 나타나고 번호 2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6도 모두 작업 완료했고요. 만약에 그룹화된 상태에서 수정할 거 있다면 여기서 바로 그냥 수정해도 돼요. 그룹화를 다시 풀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 시험장에서는 1번에서 6번까지 완료한 후에 검토를 좀 해줘야 되겠죠. 배치가 많이 틀리거나 아니면 글자 틀린 거 있거나 그런 것들 모두 다 확인을 해서 잘못된 거 있는지 꼭 검토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검토 완료했다면 파일도 최종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이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을 받고 퇴실해주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정답 파일과 같이 꼭 비교하는 수작업 채점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